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류의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소위 말하면 인류가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혹은 다른 지역, 내가 가보지 못한 지역들 내가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야망이라든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동물학적인, 굉장히 생물학적인 어떤 요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혹은 더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근대 이후에도 굉장히 뭐 비슷한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시기나 또는 뭐 이후의 농경시대라든가 또는 근대 시기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직접적인 주상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아프리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동부 지역에서 맨 처음에 등장해서 나름대로의 돌연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호모사피엔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 특히 인류학자들이란가 언어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호모사피엔스처럼 오늘날의 어떤 하나의 단일한 종으로 남지 못하고 중간에 멸종하게 됐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르게 결국 생존할 수 있고 소위 말하면 이제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구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호모사피엔스가 과연 어떤 언어를 뭐 소리를 내고 어떤 언어를 말했는가라는 것을 추정해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후두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해서 실제로 호모사피엔스 후두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목과 후두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똑똑한 발음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뭐 어려운 용어로는 뭐 분절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안데르탈인들도 분명히 언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언어라는 것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오랑우탄이라는 침팬지들이 서로 뭐 여기에 먹이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수신호 혹은 그런 소리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위협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물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는 많이 다르지 않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분절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다른 종도 아닌 호모사피엔스가 결국 오늘날 인류의 조상으로 실제로는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테고요.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든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추상적인 것 또는 상징적인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구체화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다른 종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만이 유일하게 분절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실제로는 오늘날의 우리 인류의 조상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인류가 실제로는 이제 가장 아래 부분에 보시는 게 바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인류의 조상들, 그러니까 인류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인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주변 환경, 특히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기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그런 종류들로 소위 말하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오늘날의 현생 인류와 맞닿아 있는 호모사피엔스만이 유일하게 생존하는 어떤 하나의 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등장했다가 이제 이들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 변화, 특히 뭐 기후 변화라는 것이 아까 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기후가 변화하게 되는데 대빙하기라든가 또는 뭐 따뜻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빙하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구 전체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 제가 지도를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알래스카와 그다음에 어디에 시베리아 사이를 연결하는 그 베링 해협이 전부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으로 뒤덮인 베링해라는 것은 특별한 도구라든가 수단이 없어도 소위 말하면 배를 만들어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어떤 소위 고차원적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들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간이 건너가게 된 것, 인류가 이동하게 된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빙하기라고 하는 것. 인간이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일종의 맵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빙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 전체로 소위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까지 지구 전체로 확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미노이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인류의 종들이 이제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의 종, 인류의 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부 다 이동하기 시작하고 지구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이고 다양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발전하지만 결국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원천이라든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단일한 종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인간과 침팬지가 실제로는 98.4%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생물학자들 또는 유전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98.4%의 DNA, 그러니까 실제로 1.6%의 DNA 차이가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1.6%의 DNA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가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을 정말로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6%의 DNA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특히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뭐 이런 것들과 구분해서 정말로 인간답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간들, 실제로 우리가 DNA를 뭐 침팬지와 98.4%의 DNA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예요? 그럼 결국 실제로 많은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DNA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뒷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변 환경에 많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주변 환경이나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인류가 통제하고 또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실제로는 산업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굉장히 추운 유럽이라든가 또는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까지 인류가 전체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후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생태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후라든가 서로 다른 자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처음에는 동일했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피부 색깔이라든가 또는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눈동자의 색깔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키라든가 또는 얼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 중에서 소위 말하면 굉장히 소수의 차이들
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뭐 피부색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 황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흑인종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뭐 역사께서도 담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럼 과연 어느 인종이 가장 우월한 것이냐. 굉장히 오랫동안은 백인이 굉장히 우월한 어떤 인종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보다 훨씬 더 미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간주했었던 흑인이라든가 황인종들을 식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했었던 그런 식민 지배라든가 제국주의 담론이라는 것이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었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면 오랫동안 인류가 공유해왔던 것들을 잘 살펴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그런 어떤 유럽인들이 주장해왔던 백인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종의 우연일 뿐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뭔가 의도되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백인이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 마치 만들어지고 어떤 백인들만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DNA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그 자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사피엔스 이외에는 어떠한 종도 실제로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호모사피엔스의 다 똑같은 후손인 거고요. 우리의 공통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 국적이라든가 얼굴의 색깔이라든가 피부의 색깔이랑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원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종인 호모사피엔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각국사, 특히 민족이라든가 국가를 단위로 하는 어떤 그런 국사에서 벗어나서 인류 전체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색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류의 종이라는 것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신다면 오늘날의 인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종으로부터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가 생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떻게 유럽이라든가 또는 아시아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건너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아프리카 동부 지역, 특히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호모사피엔스 경우에는 추운 지역에 가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추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의 북부 지역으로 갔던 예를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호모사피엔스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또는 가장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발전했던 그런 민족이라든가 그런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역설적인 마치 인류의 조상이 따뜻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해서 결국 유럽에는 가장 늦게 도착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극복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그런 것들 새로운 어떤 방식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렵이나 채집이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렵이라든가 채집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년 전부터 이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생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렵이나 채집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주변 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서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